안녕하세요. 독서를 사랑하는 여러분, 소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어볼 이야기는 마거릿 시드니 작가님의 5페퍼 남매의 성장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페퍼 가족, 특히 어머니인 페퍼 부인과 5자녀 폴리, 벤, 조엘, 데이비, 막내 프론시의 삶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졸리 데이즈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벤. 3일 후 어느 날 아침, 작은 갈색 문으로 막 들어가려는 벤을 제스퍼가 빠른 속도로 뒤쫓아오며 소리쳤다. 기다려. 안녕. 벤이 소리치며 돌아서더니 자기 짐 소금 한 봉지와 감자 한 바구니를 내려놓고 제스퍼와 프린스를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래, 나 여기 왔어. 제스퍼가 말했다. 얼마나 뛰어왔는지 몰라. 마차를 보는 그 아저씨가 너무 느려서 말이야. 아, 너 정말 대단하다. 제스퍼는 기쁨으로 가득 찬 눈으로 벤을 바라보았다. 케이크는 정말 맛있었고 내 편지를 받아서 정말 즐거웠어. 맛있었어. 벤은 갈색 얼굴에 온통 핏발이 서도록 상기되어 물었다. 맛있었다고 제스퍼가 소리쳤다. 정말 멋진 맛이었어. 케이크도 고급스러웠고 폴리가 이렇게 잘 굽다니 정말 똑똑하지 않니? 그는 감탄하며 덧붙였다. 당연하지. 벤은 몸을 있는 대로 쭉 펴며 말했다. 제스퍼 킹. 내 누나 폴리는 뭐든 다 할 줄 알아. 그렇겠지. 소년이 재빨리 대답했다. 폴리가 내 여동생이었으면 좋겠다. 그는 애타게 말을 끝맺었다. 글쎄, 그럴 수는 없지. 벤이 곧바로 대답했다. 그럼 폴리가 내 누나가 아니잖아. 폴리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아빠가 진저브레드 소년 때문에 화냈어. 벤은 대답을 기다리며 소심하게 물었다. 맙소사. 제스퍼가 잔디밭에 뒹굴며 소리쳤다. 안 돼, 안 돼. 네가 날 웃게 만들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아, 정말 웃기지 않았니? 그는 기쁨에 몸을 떨며 계속해서 몸을 굴렸다. 그래, 벤은 아무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크게 안도했다. 하지만 프론시가 그걸 보내려고 했어. 폴리는 그걸 막으려고 했고, 프론시가 너무 단호하게 말했을 때 몹시 울었다고. 내 아버지가 다시는 내가 오는 걸 허락하지 않을까봐. 프론시는 정말 착했어. 소녀는 벌떡 일어나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하지만 정말 웃겼다. 너희 아버지가 벤 페퍼를 봤어야 해. 아, 그럼 화가 나셨구나. 벤이 소리쳤다. 아니, 정말 아니었어. 제스퍼가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게 아저씨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는 거 알아? 그날 아침 몸이 정말 안 좋았거든. 아침도 안 드셨고, 진저브레드 소년을 보고는 제스퍼는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리며 몸을 뒤집었다. 그 메시지 편지를 듣고 고개를 뒤로 젖히고 웃었다 하니 그렇게 크게 웃는 건 처음 봤어. 방 전체가 흔들렸고 아저씨는 푸짐한 점심을 드셨지. 그리고 그날 오후 내내 기분이 최고였어. 그런데 집에 가기 전에 진저브레드를 구워준 그 어린 소녀 프론시를 보러 온다고 하더라. 벤은 이 말에 제스퍼 옆으로 넘어질 뻔했다. 우리를 보러 온다고? 그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그래. 제스퍼는 거의 놀라지 않은 듯 대답했다. 아버지가 쾌활하게 그래, 제스퍼. 내 딸아이가 나한테 이걸 구워줬으니 차를 몰고 가서 봐야겠다라고 말하며 거칠어 보이는 진저브레드 소년을 가리키는 것을 들었을 때만큼 놀라지는 않을 것 같았다. 지붕이 갑자기 교회 첨탑 위로 날아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들어와서 말해봐. 벤이 감자와 소금을 집어들며 환하게 소리쳤다. 괜찮아, 폴리. 그는 기쁨에 넘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제스퍼가 있는데 그가 직접 말해줄 거야. 조용히 제스퍼가 경고하듯 말했다. 프론시에게 들리지 않게 해. 내 애완동물이 왔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눈을 즐겁게 빛내며 비명을 지르는 어린 소녀를 붙잡았다. 오, 제스퍼가 왔어. 그리고 내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왔어. 푸른씨, 그가 소리쳤다. 키스 좀 해줘. 오늘은 부드러운 비누가 없지. 아니, 정말 좋은 비누야. 내 진저브레드 모이는 정말 훌륭했어. 그가 먹었나요? 아이는 큰 기쁨에 차서 물었다. 글쎄, 아니, 아직 안 먹었어. 제스퍼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보려고 복원하고 있는 거야. 푸른씨, 그럴 것 같아요. 폴리가 작은 신음을 냈다. 괜찮아, 폴리. 벤이 속삭였다. 제스퍼가 나한테 다 이야기해줬어. 그의 아버지가 좋아했대. 정말이야. 오, 폴리가 말했다. 정말 기쁘다. 그는 눈이 있었어. 푸른씨가 진저브레드 소년의 매력에 대해 다시 한번 말했다. 알아. 제스퍼가 감탄하며 말했다. 분명히 그랬지. 그중 한쪽 눈은 꽤 깊이 박혀 있었지만 벤이 중얼거렸다. 제스퍼, 너한테도 하나 구워줄게. 푸른씨는 강아지 프린스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진심으로 언젠가는 구워줄 거야. 그럴까? 제스퍼가 미소 지었다. 그럼 푸른씨와 제스퍼 사이에 속삭이는 대화가 이어졌고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작은 아가씨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기쁨에 휩싸였다. 푸른씨가 프린스를 독점하는 동안 제스퍼는 소포를 받았던 아침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다. 그날 아침, 프린스와 제스퍼가 얼마나 지루하고 쓸쓸했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밤을 보내고 아침도 거의 드시지 못했는지,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말이야, 제스퍼가 말했다. 너희 소포가 꽃으로 장식되어 들어왔어. 우리 꽃이 아니었어. 폴리가 솔직하게 말했다. 블로젯 부인이 달아주신 거야. 글쎄, 너희가 소포를 보내지 않았다면 그녀도 그럴 수 없었을 거야. 제스퍼가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소포를 어떻게 열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프린스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케이크 하나를 달라고 간청했다고 한다. 아, 왕자님한테는 안 줬지. 폴리가 이 말에 소리쳤다. 그나저나 왕자님한테. 물론이지. 제스퍼가 말했다. 가장 큰 것이었어. 아마도 조엘이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위에 큰 건포도가 얹어 있던 거겠지. 폴리는 조엘이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도록 재빨리 입을 열었다. 이제 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진저브레드 소년에 대해 말해줘. 제스퍼는 이 이야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즐거운 웃음을 터뜨렸고 곧 그들 모두 즐거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푸른씨는 문 앞에서 왕자와 놀던 것을 멈추고 무슨 일인지 보러 들어왔다. 괜찮아. 폴리가 숨을 고르려고 애쓰며 말했다. 제스퍼가 킹 아저씨가 책상 앞에 진저브레드 소년을 세워두고 의자에 기대 앉아 마음껏 웃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다. 더 재미있는 건 제스퍼가 말했다.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작은 펜 닦는 도구가 모자처럼 생겼는데 그 위에 있는 펜꽂이에 걸려 있었거든. 그런데 똑같은 순간에 진저브레드 소년의 머리 위로 떨어져서 거기에 붙어버린 거야. 아, 그들은 모두 소리쳤다.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볼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니? 프론시가 폴리의 소매를 잡아당겨 그녀가 듣도록 하며 물었다. 제스퍼는 그녀를 무릎에 앉히고 모자를 쓴 진저브레드 소년이 얼마나 웃기게 생겼는지 말해주었다. 프론시는 손뼉을 치면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깔깔 웃었다. 작고 낡은 주방에서는 계속해서 웃음벨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드디어 아이들은 요리를 시작했다. 폴리는 페퍼 부인이 없는 동안 제스퍼가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지시를 받았기에 엄마의 넉넉한 앞치마 하나를 제스퍼에게 묶어주었다. 제스퍼는 요리에 깊은 흥미를 보였고 페퍼 아이들의 단순한 아이디어에 훌륭한 개선책을 더했다. 아이들은 그가 온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운이라고 생각했으며 모두가 제스퍼를 가장 매력적인 동반자로 인정했다. 이 스토브로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도 요리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군.
제스퍼는 작고 금이 간 접시에 무언가를 담아 오븐에 넣으며 말했다. 가운데가 있으면 파이였을 텐데. 그런 게 없으니 아마도 쇼트케이크였을 것이다. 쉽기도 하고 어렵지도 않아. 그는 자신의 말을 강조하려는 듯 다시 한번 말하며 오븐 문을 쾅 닫았다. 아니, 너도 그럴 수는 없어. 테이블에 앉은 벤이 똑같이 단호하게 말했다. 전혀 그럴 수 없어. 제스퍼 킹. 왜? 벤 페퍼. 제스퍼가 물었다. 오븐이 꽤 큰데 왜 안 되냐고 묻고 싶군. 요리할 게 없으니까. 벤이 차갑게 말하며 반죽을 섞어 만들 조각을 잘라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아.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는다고요. 제스퍼는 움직이지 않고 서서 말했다. 추수감사절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글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멈칫했다. 맞아. 벤이 대답했다. 한 번 있긴 했어. 작년이었지. 하지만 그다지 대단한 건 아니었어. 제스퍼가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내 생각에 너희가 할 일은 크리스마스를 시도해보는 것이야. 아, 크리스마스는 항상 더 심해. 폴리가 말하며 밀대를 내려놓자 밀대는 곧바로 테이블 위에서 혼자 대구르르 굴러 떨어졌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경험한 적이 없어. 어린 데이비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크리스마스는 어때, 제스퍼? 제스퍼는 아주 가만히 앉아 있었고 잠시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추수감사절도 싫어하고 크리스마스를 본 적도 없고 크리스마스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아이들 사이에 있다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이었다. 사람들이 양말을 걸어두지 폴리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그녀는 어린 동생들을 위해 어머니에게 몇 번이나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했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겨울은 춥고 힘들었으며 오직 가장 엄격한 절약만이 그들을 버티게 했다. 아, 작은 푸른씨가 공포에 질려 말했다. 폴리, 저 사람들 발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야. 아니란다. 아가야, 폴리가 말했다. 제스퍼는 웃기는커녕 그저 빤히 응시하기만 했다. 바로 그때 소년의 머릿속에는 뭔가 기발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크리스마스를 보내야지. 제스퍼는 중얼거렸다. 아빠가 분명 허락해 주실 거야. 하지만 그는 속으로만 생각했다. 그는 특유의 쾌활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프론시와 다른 아이들에게 지난 크리스마스에 즐거웠던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빵 굽는 것에 대한 관심은 금세 시들해졌다. 그러다 무언가 타는 끔찍한 냄새가 그들 모두를 정신 차리게 했다. 아, 집이 불타고 있어. 폴리가 소리쳤다. 물 한 통 가져와. 그것도 아니야. 제스퍼가 현명하게 코를 킁킁거렸다. 아, 생각났다. 내가 깜빡했네. 정말 미안해. 그리고 그는 난로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오븐에서 새까맣고 냄새나는 덩어리를 꺼내 기가 죽은 듯 폴리에게 가져다 주었다.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그가 말했다. 너를 위해 만든 건데 상관없어. 폴리가 친절하게 말했다. 이제 계속 말해줘. 조엘과 데이비가 동시에 소리쳤다. 나무에 대한 모든 걸 말이야. 알지? 그래, 맞아. 다른 아이들이 말했다. 피곤하지 않다면? 제스퍼. 아니, 친절한 친구가 소리쳤다. 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 잠깐만. 폴리가 먼저 정리하는 걸 도와주자. 그래서 장난기의 어린 흔적을 모두 치우고 어머니의 귀환을 준비한 후 그들은 동그랗게 둘러앉았다. 제스퍼는 그들에게 이야기와 추억담을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마치 요정나라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제스퍼 킹, 어떻게 그런 시절을 겪어낸 거야? 폴리가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말했다. 정말 우아한 시절이었어. 제스퍼가 웃었다. 앞으로 너희도 더 많이 겪을 수 있기를 바라. 그가 쾌활하게 말했다. 아버지랑 나는 메리언 누나네 집에 다시 갈 거야. 항상 거기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거든. 메리언 누나는 사촌들을 다 모을 예정인데 몇 명이나 올지는 모르겠어.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건 합창단원들이 부르는 독일 캐럴이 있을 거야. 나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 합창단원이 뭐니? 음악을 무척 좋아하는 폴리가 물었다. 제스퍼는 어떤 교회에서는 합창단이 전부 남자아이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그런데도 그들은 찬송가를 부르고 아주 아름답게 노래해. 폴리, 라고 설명했다. 피아노를 치고 노래도 부른다고. 폴리가 그를 경외감에 찬눈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응. 소년이 간단히 대답했다.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쳤어. 프론시보다 크지 않았을 때부터. 오, 제스퍼. 폴리가 두 손을 꽉 쥐고 뺨을 불태우며 소리쳤다. 내가 정말로 피아노를 친다는 말이야. 물론이지. 소년이 그녀의 번득이는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폴리는 항상 음악에 미쳐 있어. 벤이 설명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척하면서 테이블이든 어디든 두드리곤 해. 피셔 박사님이 지나가신다. 음악 이야기가 나오자 너무 가만히 앉아 있어서 다리에 소름이 돋기 시작한 조엘이 말했다. 닥터 피셔가 좀 그만 걸어줬으면 좋겠다. 그분이 내 홍역이랑 폴리 눈을 치료해준 사람이야. 제스퍼가 창가로 달려가며 물었다. 그분을 만나고 싶어. 아, 저기 계시네. 벤이 소리쳤다. 의사는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창문에 모인 작은 무리에게 절하고 미소를 지었다. 정말 멋진 사람이야. 폴리가 소리쳤다. 아, 내가 그 사람을 알았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다시 아프시면 제스퍼가 말했다. 내가 아버지를 모시겠다. 어쨌든 좋아 보이시잖아. 아버지는 힝엄에 있는 의사를 좋아하지 않으시거든. 내년 여름에 다시 오면 어떨까? 정말 좋을 것 같아. 오, 아이들이 열광적으로 소리쳤다. 어서 와, 제스퍼. 어쩌면 제스퍼가 말했다. 아빠가 좋아하시고 메리언 누나네 가족도 같이 오면 좋겠어. 여름에는 몇 번 오거든. 꼬마 딕이 마음에 들 거야. 그는 프론 씨에게 돌아서며 말했다. 그리고 다들 너희를 좋아할 거야. 그는 관심 있는 청취자들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올해는 정말 오고 싶어 하셨어. 할아버지, 제피랑 같이 가도 돼요? 그리고 뭐라고 아이들이 말했다. 아, 제스퍼가 웃으며 말했다. 사람들은 나를 제피라고 불러. 제스퍼라고 부르는 것보다 발음하기가 더 쉬워서 줄여 부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원하면 그렇게 불러도 돼. 그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정말 웃긴다. 폴리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폴리나 벤보다 더 나쁜지는 모르겠어. 아니면 프론시. 제피가 말했다. 제피가 마음에 안 들어. 그는 고개를 프론시 눈높이까지 숙였다. 프론시는 그의 발치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즐거운 대화를 들으며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게 제스퍼랑 같은 거야. 그녀가 진지하게 물었다. 그래, 똑같아. 라고 그가 말했다. 그들이 헤어졌을 때 지피와 작은 페퍼들은 맹세한 친구가 되었고 쾌활한 작은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소녀는 아버지가 아들의 변화를 보고 기꺼이 허락한 방문 사이에 긴 시간을 느꼈다. 맙소사 9월 마지막 날 어느 날 아주 잘생긴 말 두 마리가 끄는 마차가 집 문 앞에 멈추자 페퍼 부인이 말했다. 킹씨가 오신 것 같네. 오늘만큼 우리가 더 못생긴 적은 없었네. 상관없어. 폴리가 침실에서 뛰쳐나오며 말했다. 제피가 같이 있잖아. 엄마, 괜찮을 거야. 어쨌든 프론씨는 분홍색처럼 깨끗하잖아. 폴리는 구석에서 인형 아기에게 예범절을 가르치느라 정신없는 어린 소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하지만 정리할 시간은 없었다. 키가 크고 뚱뚱한 신사가 무거운 금색 지팡이에 기대어 작은 갈색 문에서 계단 역할을 하는 커다란 평돌로 걸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스퍼와 프린스는 예의 바르게 뒤따랐다. 이 꼬마 페퍼 양인가요? 그는 문을 두드리는 노크에 대답한 폴리에게 거만하게 물었다. 폴리는 자신이 꼬마 페퍼 양인지 아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폴리예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장미처럼 밝게 붉어졌고
웃는 갈색 눈은 산책로에 서서 격려의 미소를 짓고 있는 제스퍼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안에 계십니까? 키가 너무 커서 낮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조차 힘든 노신사가 물었다. 그때 페퍼 부인이 앞으로 나오자 제스퍼가 그녀를 소개했다. 노신사는 고개를 숙였고 폴리가 마련해준 자리에 앉았다. 페퍼 부인은 제스퍼가 그들을 위해 해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때도 떨리는 입술로 감사를 표했다. 노신사는 하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는 아들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순간 무언가가 반짝였다. 푸른 씨는 새로운 아기를 품에 안고 문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제피와 옹자를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압도된 푸른 씨는 눈을 크게 뜨고 밖을 내다보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폈다. 바로 그때 노신사가 우연히 말했다. 이봐, 나한테 케이크를 이렇게 친절하게 구워준 내 딸아이는 어디 있지? 그러자 푸른 씨는 불쌍한 병자이자 제스퍼의 아버지인 그 사람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잊은 채 문 뒤에서 뛰쳐나왔다. 그녀는 의자에 앉은 위험 있는 노신사에게 다가가서 동정 어린 눈빛으로 올려다보며 노란 머리를 흔들었다. 불쌍한 병자야, 내 아들이 착했니? 그 후로는 더 이상 엄숙함이나 격식은 없었다. 잠시 후 푸른 씨는 늙은 킹 씨의 무릎에 앉아 시계를 만지작거렸다. 다른 아이들은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즐겁게 이야기하고 웃었다. 마침내 그 쾌활함이 넘쳐 흘러 늙은 신사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내일 가자. 그는 일어나 시계를 보며 말했다. 어머, 우리가 여기 온 지 1시간이나 됐을까? 얘야, 뽀뽀 좀 해줄래? 그는 늙고 잘생긴 머리를 숙여 어린아이 같은 얼굴을 향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가지마. 아이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작은 입술을 비죽 내밀며 말했다. 아저씨 정말 좋아. 정말이야. 오, 푸른씨. 해퍼 부인이 말을 시작했다. 부인, 그녀를 꾸짖지 마세요. 노신사가 아주 마음에 들어하며 말했다. 그래, 내일 가자. 그는 이 충격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행을 둘러보며 말했다. 아이들은 분명 제스퍼가 일주일은 더 머물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오늘 아침 전보를 받았는데 목요일에 시내에 가야 한다고 하더군. 그리고 부인, 그는 페퍼 부인에게 말했다. 지금 날씨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류머티즘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호텔도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있어요. 참을 수 없는 불편한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페퍼 부인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현명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제피와 꼬마 페퍼들은 구석에서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글쎄, 내가 편지를 쓸게. 제스퍼가 소리쳤다. 폴리를 쳐다보는 게 내키지 않았다. 울고 싶을 때면 누구에게도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에게 모두 답장해야 해. 오, 그럴게. 그들은 외쳤다. 그리고 제피, 내년 여름에 꼭 와. 조엘이 말했다. 아버지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그렇게 할게. 그는 열렬히 대답했다. 가자, 얘야. 아버지가 3번째로 말했다. 제스퍼는 그 어조로 보아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킹 씨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몇 분 동안 긴장한 듯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다. 하지만 페퍼 부인의 눈을 흘끗 보자 뭔가가 그를 다시 황급히 주머니에 손을 넣게 했다. 주머니에 넣었던 손은 텅 비어 있었다. 안 돼.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돈을 줄 만한 여자가 아니야. 아이들은 눈물을 참고 서둘러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몇몇은 마지막 순간까지 프린스를 꼭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마차 문이 쾅 닫혔고 제스퍼는 그들에게 밝은 이별의 미소를 지었고 그들은 사라졌다. 그리고 페퍼 가족은 작은 갈색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과연 킹 아저씨가 준비하는 더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페퍼 아이들은 난생 처음 경험하는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설레고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